났더니 뭔가 포지션이 좀 달라지더라. 이전에 내가 없던 일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희는 그것이 성취라고 봅니다. 또 재학생들, 그냥 풀타임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어떤 좋은 직장에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직장, 또 그 전공을 살리는 직장, 이런 곳에 가는 거를 저희는 성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렇게 충분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교수들은 전임 교수가 7분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박영택 교수님, 그리고 오늘 와 계신 신한성 교수님, 또 조근태 교수님. 조근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박영택 교수님, 신한성 교수님은 품질경영학회 회장을 두 분 다 역임을 하셨고요. 조근태 교수님은 다음번 차기 기술경영경제학회,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경영에 관련된 정통학회입니다. 거기 차기 회장이시고요. 신준석 교수님,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스타, 가장 논문 퍼포먼스가 좋은, 기술경영의 논문 퍼포먼스가 좋은 교수님 이십니다. 또 이명령 교수님, 최갑봉 교수님 두 분은 굉장히 오랜 민간과 공공 양쪽, 이명령 교수님은 민간, 최갑봉 교수님은 공공 쪽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후 저희에 조인하신 그런 두 분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임 교수님입니다. 겸임 교수님이 14분인가요? 12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랑 굉장히 오랫동안, 처음 해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찌감치 MOT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선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분들이 데려가시기 전에 모셔왔고, 이분들은 다 각각의 겸임 교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겸임 교수진은 저희는 절대로 겸임 교수님을 그냥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유명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겸임 교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진짜로 강의를 그렇게 맡으실까, 이런 거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의를 한 학기 내내 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라는 거는 대학원 강의는 대학 학부 강의나 마찬가지로 보통 한 과목에 3학점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타 강사, 이렇게 스타라는 게 그냥 이름만 난 분들이거든요. 벤처 사업가, 아니면 텔레비 가끔 출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16주 중에 한 3주, 4주 나오신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른 종류의 시간 강사나 이런 분들로 때우는 그런 학교가 무지 많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굉장히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이 중에 팀 티칭을 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12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자기 과목을 한 과목씩 가르치세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은 1년에 한 과목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전공을 16주 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칠 만한 콘텐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다른 대학의 겸임 교수님들은 이름만 유명하신 분들,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들이 이제 벤처를 팔고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겸임 교수고 실무적인 걸 강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16주 동안 3시간씩 48시간 강의할 콘텐츠를 가지려면 진짜 한 분야에서 본인이 전공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가르치실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 모시고 있습니다. 입학생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대기업이 34%, 중견 중소기업이 28%, 공공기관이 22%, 보통 수련연 또는 연구 전문 관리기관들이 있죠. 전일제 학생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많이 잘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저희를 바깥에서 볼 때 삼성 직원들이 무지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건 가까워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가깝고 전기가 가깝고, 또 사실 저희 출발이 삼성전기랑 어떤 그 산학협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수대학원 시절에요. 2004년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까워서 많은 거지 저희는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은 오히려 가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잘 맞추고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분들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려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작년도 입시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과정은 4.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15명 합격자 중에 전일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직자가 15명이었고요. 석사과정은 72명이 지원하셔서 35명이 합격을 하셔서 2.1대 1이었습니다. 계약학과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계약학과라 하면 입학하시기 전에 또는 입학 후 입학이라 하면 내년 3월 1일이죠. 내년 3월 1일 전에 뭔가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의 장학금을 등록금의 반 이상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정원 외로 뺍니다. 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또 계약학과에 관한 무슨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양성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하고 경쟁하지 않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약만 체결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계약학과 학생이 20명 되면 그때 가서는 좀 골라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분 계신 정도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지금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도 계약학과를 저희랑 이미 맺은 곳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거의 붙었다고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3월 1일까지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또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이 왜 이렇게 높을까? 저희도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MOT를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시거나 연구직을 경험하시고 지금 현재 다른 직무를 하시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보통은 석사학위가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를 하나 더 받는데 돌아가서 물리학을 다시 할까? 전기공학? 조금 아닌 것 같다. 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개발을 막 하는 개발 실무자보다는 조금 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이 크다. 그러면 가서 예산 싸움도 해야 되고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사장한테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과연 물리학일까 아니면 전기공학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박사과정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실까지 계속 그렇게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박사과정을 저희의 굉장히 큰 특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사과정을 굉장히 강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또 사실은 박사과정이 많다는 것은 교수들한테는 그만큼 짐입니다. 이 학생 하나하나에다 논문 지도를 해야 되는, 강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논문 지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4년에 걸쳐야 되는, 2년도 아니고 4년에 걸쳐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저희는 그쪽을 계속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도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 다른 대학하고 경쟁률을 다른 대학이 이렇게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알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 대해서 경영전문대학원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도 입시한 거를 올해 입시죠. 2016년 3월 입시를 밝힌 걸 보면 평균 경쟁률이 1.6대 1입니다. 그리고 주간 과정, 풀타임의 경우는 1.2대 1이에요. 그리고 야간 과정은 1.8대 1이고 우리나라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이 MBA가 13학교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S카이, 서한중, 이숙, 이대숙대, 동국대, 건국대, 인하대, 전남대입니다. 이 13곳밖에 MBA가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보통 일반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이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다 배출하는 MBA가 1년에 입학생이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1,900 몇십 명입니다.
그래서 1900 몇십 명이고 각 대학들이 2개 내지 3개씩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모두 합쳐서 뭐 몇십 개 되는데 그 몇십 개 중에 3분의 1이 지금 미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A의 시대는 조금 인기가 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MBA가 어쨌든 저희는 경쟁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러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강조하실 거는 근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학부를 MOT 과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도 거의 없고요. 대한민국에 한 곳에 있습니다. 건국대 MOT 학과가 있습니다. 학부에. 근데 거기는 좀 열 A이고요. 그러니까 석사를 들어올 때도 MOT를 하셨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동계 진학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박사를 하셨을 때도 MOT 석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이름의 불이익 뭐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물론 아마도 교수님들이 판단하실 때 교수님들이 그 입시위원회 거의 대량으로 주니까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보다는 대학 내에서의 성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실성이니까요. 대학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실성이고 대학에서의 성적은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의 성실성이라고 보고 그게 재직자의 경우는 그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의 경우는요. 하지만 재직자의 경우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일 수도 있잖아요. 5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재직 시의 경력 또 재직 시에 얼마나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성취 같은 게 분명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어필하시라는 게 제가 혹시나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졸업까지 가는 길은 뭘까? 일단 졸업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교수 선정은 석사과정의 경우는 들어와서 금세 합니다. 박사과정의 경우는 2학기 개시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석사과정의 경우도 나는 좀 있다가 하고 싶다 하시면 한 학기 정도 연기하셨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교수는 전임 교수님 중에서 선정해도 되고 겸임 교수님 중에서 선정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임 교수님 7분 중에서 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석사과정 졸업 요건 중에 45학점 말씀드렸고요. 전체 학점 평균이 B는 돼야 됩니다. 대학원 학점이 그렇게 아주 세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학점이 안 돼서 졸업 못했다는 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고 외국어 시험을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을 붙기 전에 또 웨이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토익이 얼마 이상, CBT, 토플이 얼마 이상 되면 그러면 영어 시험을 안 보고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또 졸업 보고서를 내야죠. 졸업 보고서를 내는 것까지가 석사과정의 졸업 요건입니다. 박사과정은 학점수는 말씀드렸고 영어 시험 역시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이 나가기 전에 논문 심사 이전에 본인이 주저자인 그런 학술지 논문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 게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SSCI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졸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KCI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KCI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해서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안 하고는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게 박사는 어쨌든 첫 자격증입니다. 학계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격증을 주는 게 박사학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학점 수강은 36학점, 45학점이고 이 중에 한 60% 정도는 전공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전공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학기당 몇 학점 들을 수 있고 추가하려면 어떻다는 규정 같은 거는 있습니다.
졸업 논문하고 보고서 제출, 졸업 보고서 이걸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